안녕하십니까, 강사입니다. 자, 2017년 6월 25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6월 25일이에요 6.25. 야, 6.25야. 옛날에 우리 학창시절 때는 50이 넘으신 분들은 망둥이 나이다 해가지고 6.25 때는 휴일이 아니었나. 하여튼 저는 초창기 때 국민학교 때 이럴 때 휴일인 것 같은데, 하여튼 방공이라고 해가지고 막 6.25 이럴 때 보면은 막 그 웅변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글짓기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썼던 거 기억해요. 요즘 그 젊은 30대들도 그런 거 모를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잖아. 30대 친구들 보면은 지금 이제 60대 후반에 계신 분들은 30대 자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보통 이기적이 아니죠. 영악하지, 애들이. 한마디로 영악하다는 얘기를 쓰잖아요. 영악하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뭐 세상을 사는데 뭔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30대가 뭐를 이룬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부분이 그 아버지 세대 때 만들어 놓은 거 갖고서 하는 거지, 본인들이 개천에서 용난 친구들은 거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세대에서는 그런 개천에서 용나는 친구는 30대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구예요?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인가? 그 분이 덕수상공가 어디를 나와가지고 지금 야간대학교 나와가지고, 예? 행시를 패스해가지고 부총리까지 올라온 유일한 그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그 아버지 세대나 그런 분들이 얻어놓은 거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월말 경마입니다. 1호 경마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인데, 출주 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출주 수는 좀 늘어났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도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 1호 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주 이제 1호 경마 때는 좀 배당이 좀 심심치 않게 한 4~5경주는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배당이다 고배당이다 그 배당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배당은 한 5~6개 경주 터집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일반 경주듯이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신인 기수들이 계승을 하고 있고, 또 전반적인 흐름도 월말 경마답게 출주 수도 늘어났고, 또 실질적인 것보다는 실전에 들어가면 의외로 이변이 많이 터지는 월말 경마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매경주 최선을 다하고 또 매경주 복병마들이 있다면 가감한 배팅 전략도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경마는 굵직굵직한 거 한 2~3개만 맞추더라도 크게 대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마 흐름이니까, 그런데 차관을 두시고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난주 1호 경마의 승리를 말판으로 2주 내내 계속 잘했으니까 1호 경마는 이번 주도 잘할 것이다 하는 제 자신을 믿고, 자, 최선을 다하는 1호 경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1호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제 1경주입니다. 나름 충만감에 마피는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예요. 자, 배팅권이 충분 3번 이글스카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김혜성 기수, 야, 이번에 코리아 오크스배에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여장군 역할을 했던 김혜성 기수인데, 최고의 배당까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이렇게 말을 타야만 태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동국이니 이런 기수들은 절대 안 태워줘. 요즘 그나마도 조금 열심히 하는 기수는 최범현이가 조금 열심히 하대요, 요즘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뭔가 변화를 줘가면서 뭔가 그렇게 해야만 또 이웃 기수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수들처럼 뭔가 해야지 나는 좋은 말을 안 태워줘서 못한다. 평생 누가 태워줘? 아유, 야, 가을이 됐으니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겠지. 이러고 있어봐. 감이 떨어지나. 송추기가 떨어지던가, 뭔가, 새똥이 떨어지던가, 뭔가 떨어지겠지. 그렇지만,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예, 3번 이글스카이는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느려는 거리에서도 충분히 선전을 할 것이 종반 탄력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3번 이글스카이는 피리 배팅권에 난처를 쉽게 볼 수 있는 일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대방으로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9번 드림 로켓도 나쁘지 않습니다. 9번 드림 로켓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는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초반은 괜찮은데 D가 조금 없다는 것이 마음에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9번 드림 로켓과 3번 이글스카이 이런 마필들은 배팅권에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일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인기마가 접전 양상의 구조다. 이런 경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의외로 이런 편성에서도 승부를 안 하는 마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낭패를 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승부처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만 또라이 되는 것 같아. 나만 잘난 척 해가지고 나만 못 맞히니까 또라이 되는 것 같아서 짜증내서 잘 안 나요. 짜증나서 잘 안 합니다. 자, 이번 경기 시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4번 진격의 레이스라는 마필입니다.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다 이제 지난번 경기 때 조정을 거쳤는데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1300의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는 직진전 워낙에 출중한 능력 보여줬고 지난번에 조정 거쳤고 이번에 직전 조정에 따른 경기력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번 진격에 대해서는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거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한 꼽아볼 수 있는 마필은 6번 태산압정이라는 마필인데요. 자, 이 마필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베스트의 경주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패턴이 워낙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하정훈 기수가 계승을 해서 마필의 성질과 마필의 습성을 알았으니까 이번엔 뭐 직전보다는 훨씬 더 잘 타지 않겠느냐. 자, 6번 태선압정도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전령비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1번 신돌격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승급전에서도 의외로 잘 뛰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입정결을 펼치면은 사실상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으로만 1수를 했기 때문에 선입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거세 이후에 마필 자체가 1월달에 거세를 하고 데뷔전을 치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세 이후에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신돌격은 아직까지도 더 뽑아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서 이번 경주시에도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이면은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무조건 배팅권에 난척을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9번 대주신이란 마필입니다. 자, 지용문 마방에 천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찬호 기수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 마사의 직원 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거야. 아이, 병신도 아니고 동네 싸움에 무슨 기수 하나, 젊은 기수 하나 망쳐놓겠다고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이 마사의 직원한테 한마디를 할게. 이창호 부모가 그거를 겪었다고 하면은 이창호는 잘못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창호 부모가 그걸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 그 말같지도 않은 동네 싸움에, 개인 싸움에, 거기에 무슨 품위 손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아이고.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혼자, 야, 현명가니 같은 애들은, 그런 것들은, 그 쓸데없는 그런 공사해가지고, 그 예산 낭비하고 이런 거는 잘못이 아니고, 이찬호 기수가 직원, 두둑협회 했다고 그거를 자르고 야,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진짜 잘못된 거 아니냐고. 생각 자체도 그렇고, 그게 어디 아버지로서 그 젊은 기수한테 할 수 있는 일이냐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걸 말려야지. 그 애들 싸움에 무슨,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싸워서 품위선상을 했고, 괘씸죄가 적용이 됐어. 그럼 6개월 정지를 준다든지, 좀 심하게 하면 1년을 정지를 준다든지, 반성하는 시간을, 그런 건 돼. 예를 들어서 그건, 그 선수가 앞으로 더 뛸 수 있는 거 있으니까, 기본이 되라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그런데, 기술을 자른다고 달려드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괘씸죄가 적용이 된 거고 누군가가 알력이 제공된 거지. 그러지 않고는 그거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1호제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강력하게 붙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정적인 전력과 기복이 심하지만 최고의 능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어찌됐든 이번 경주시 강타가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1번 해답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거의 생바닥을 때려버렸죠. 11마리 중에서 10등을 했으니까 시종도 외곽주행을 했은 마필이니까, 자, 이번에 이동화 기수도 잘 타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동화 기수도, 이철경 기수도 그렇고 이동화 기수도 그렇고 조교사 잘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운 아닌 행운을 맞이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이런 행운은 없어. 두 기수들이 이럴 때 정말 열심히 타야 되거든. 사실 김동수 기수가 지금은 잘 타고 있지만 이 김동수 기수도 고생 많이 했고, 송재철이니 이찬원이 이런 기수들도 다 고생해서 이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거고, 이효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동화하고 이철경이만 아주 제대로 좀 좋은 케이스를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항태자 대접을 받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이동화나 이철경 기수는 본인들이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해당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직조를 한 거 보면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 해당은, 이 편성에서는 뭐 꼭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고,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당연히 중배당 이상이 가능한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 자, 1호제 4경주. 자, 첫 번째 승부처에서 멋지게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일단 9번 원화독작, 요 마필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원화독작. 조금 기복마 패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행력을 느슨하게 끌어냈더니만, 그간 두 번에서 추인력이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준다든지, 약간 뭐랄까,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아무래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번 원화독작은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일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상대방으로서는 4번 적도의 하신인데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이죠. 9번 원화독작은 또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마필들이 아주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1000m에서 사실 9번 원화독작에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은 있지만 4번 적도의 하신도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4번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일상 가능거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호제 5경주는 발빠른 마필들이 대고 포진을 하고 있고, 이들 마필들 간에 누가 전개 이점을 갖고 선입전개를 펼칠 수 있고,
또 누가 전개 이점을 하고 선전을 해줄 수 있을지 여부를 물어보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마디든 다 연료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마필들이 다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 경주시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11번 뉴 화이타임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승급전을 맞이해서 뛰는 걸 보니까 상당히 잘 뛰더라고요. 또 특히나 이 추임력도 괜찮고 또 기본적인 순발력도 괜찮아서 지난번 경주가 은근히 빨랐던 경주거든요. 그래서 중위권 전개를 하면서도 종반 탄력을 앞세서 입상에 성공을 하는 걸 봤을 때, 우승을 차지하는 걸 봤을 때는 전반적인 상태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11번 UI 타임이 이번에도 그 여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자, 문제는 이제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상 직전 경주시 우승 자체가 소폭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군의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자,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저는 11번 UI 타임은 배팅권에 가져가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누구를 또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경시 또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이 8번 넌감동이하는 능력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이 잠복고 환족이라는 수루 처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직전 경주 이후에 이런 병력을 갖고 있어서 왠지 모르게 손길을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회의적인 부분이 갖고 있다. 그래서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서 8번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또 11번을 보는 입장에서 4번 10킬도 아주 강하게 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마필들의 연대가 성립이 되는 마필들이라서 아주 세게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드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상대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불안한 요소도 있지만, 이번 경기시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이 마필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일단 11번 UI 타임과 4번 10킨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을 바닥에 깔아놓고 충만은 따로 노리는 마필이 있어요. 그래서 11번 UI 타임을 강하게 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 5경주는 8번 너는 감동이 하는 가능하게 자르고 11번 UI 타임을 세게 보고, 배당만을 쓰는 이 9번 강대강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조심스럽게 보고 싶다. 그래서 당일 이 종합지상에서 제가 보는 마필이 안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신설 승부처로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2경주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2번 파인파워가 그래도 가장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등짝도 유현명이가 계속적으로 기승을 데뷔 당시부터 기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뭐 2번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편성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죠. 자, 하지만 2번 파인파워를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지는 않다. 자, 여기에 또 10번 에이스 질주도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또 6번 환한세상이라든지 4번 마이스터고 같은 마필들도 팔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지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을 강하게 읽어주는 경주가 아니고, 이들 인기바들을 바닥에 깔고서 복병만을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2번 파인파워를 인정을 하지만 얘가 충마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복병만을 축으로 중배당 이상을 기대하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6경주입니다. 일요제 6경주.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태 일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경주를 준메인으로 할까, 오경주를 준메인으로 할까, 두 경주를 골라 잡았는데 6을 잡았는데 왠지 모르게 오경주가 더 배당이 클 것 같으네. 그래가지고 바꿔야 될 상황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2번 싱그러운 검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사실상 어느 정도 선전을 할 줄 알았는데 소폭 조정을 거치면서 아쉽게 이제 3착을 차지했는데 저는 뭐 직전 경주의 베스트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번엔 직전 조정에 따른 선취인 여부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여기 이제 또 감량 2점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 3착 승부를 낸 건지 월급을 낸 건지 어찌됐든 뭐 제 입장에서는 2번 싱그러운 검은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는 거전이면 분명하다. 자, 문제는 이제 누구를 단통으로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배당의 가능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이제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숨어있는 보병마들을 강력하게 때리는 경주인데 야, 요 경주에 제가 강력하게 노리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매번 나오면서 승부가 안 돼요. 승부가 안 되는데 이번만큼은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안 팔려주기만을 기대하면서 강력한 배당권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중배당 이상 작심 배당까지도 노리는 이로제 6경주 한번 멋지게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마여 팔리지 마라. 자, 다음은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4번 킹 오브 코리아입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데뷔전 때 상대방이 너무 강했어요. 럭키나인이라는 강만을 만나서 아쉽게 2착을 차지했지만 얘도 앞으로 상당히 성장해 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4번만은 강력한 축으로 인정을 하겠고 여기 2번 보너스초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뭐 이편성에서 뭐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4번, 2번이 대끼리로 팔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강타가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배당마가 일두가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 마필이 어느 정도 팔릴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뭐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무조건 세게 보는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필을 강력하게 때리기 위해서 선정을 한 그런 승부처라 하더라도 가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뭐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6번 썬드라이트도 어느 정도는 팔릴 수가 있는 마필이고요. 또 외곽게이트의 11번 어너너스 마트윈도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이 모두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자, 어쨌든 강타는 6번 썬더라이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 마필도 지난번 경주 때 뛰는 거 봤을 때는 11번 어너너스 마트윈이 이번에도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수를 한다면 충분히 선전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났다는 게 1차적으로 불안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아주 끈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편하게 지난번 같이 3번 게이트에서 가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6번 썬더라이트가 이번에는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필들은 바닥에다 깔고 갈 수 있는 마필이지 절대 대가리나 단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호 7경주는 무조건 배당이 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당이 실질적으로도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멋진 대박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부산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부산교차하고 제주교차 토요 일요일 거는 다 그날 수요일날 공부를 다 해놔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은 오전에 금요일날 텍스트를 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은 경우에 주중에 이제 미리 분석을 하면서 그걸 다 뽑아 놓잖아요. 그리고 또 주중에 승부의지 검토도 다 화요일 날까지 마무리 해놔요.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가 짬이 있을 때 머리를 좀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치느냐고 부산 경마가 머리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털어내고 바로 이제 출마표가 뜨면 서울 경마에 공부를 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부산 교차는 실질적으로 수요일 날 모든 게 끝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미리 부산 교차나 제주 교차 얘기를 할 때 승부처까지도 다 선정이 돼 있고 분석까지도 끝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부산교차 4경주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누가 강력하게 팔릴까요?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뭐 3번 초동스카이 같은 마필도 팔릴 거고 4번 큰자유 같은 마필도 팔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죠? 저는 이런 마필들을 안 보는데, 일단 인기권 전력 중에서 괜찮게 보는 마필은 8번 골드프라잉은 일단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골드프라잉. 3번하고 예를 들어서 3번하고 4번 이런 마필들 안 보고 싶고, 이 골드프라잉이라는 마필은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는 못 뛰었지만 그 이전에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던 당시에는 출전마 중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8번 골드프라잉은 선임 내지는 체의적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직전 경기는 거리가 1600이었습니다. 이번엔 거리가 1200이에요. 적정 거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낼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8번 골드프라잉을 어찌됐든 배팅권에 안착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들을 처음부터 자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데다 배당마 중에 1두를 강력한 축으로 해서 여기는 작심배당 A급으로 자, 환상적인 고배당까지도 기대를 하고 때려보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멋진 상황을 기대하면서 다음 일요제 8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다 출전마 간의 능력차도 아주 미세한 경주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말을 가장 좋게 보느냐. 3번 정상만세라는 마필입니다. 지난 일요일날 제가 이 4경주였나요? 준메인 승부처에서 정상 부비노가 탔었던 마필인데 안토니오가 탔었나? 그 마필을 적중을 하면서 오전장에 복승식 19배짜리를 적중을 한 거 기억나요. 8번, 11번 막건이었는데 11이 그때 이제 정상 시리즈 중에 한 마리였어요. 3번 정상만세는 이번 일요 준메인 승부처에 있어서는 출전마 중에 북민호가 기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라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정상만세는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3두 정도로만 때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약간의 후창에서의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배당마가 과연 어느 정도로 뛰어줄지 그 부분이 관건이긴 한데, 나머지에서는 뭐 큰 이변보다는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큰 이변보다는 안정선에서 끝날 가능성, 자, 그래서 제대로 된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연결을 시켜보고 싶다. 자, 그래서 일요 준메인 승부처는 일단 3번 정상만세는 무조건 가져가라.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부산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일단 10번 무한열정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지난번에도 꺾어드렸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상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시에는 베스트고 근간에 1600이 올라와서 특히나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완전히 생바닥을 때리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는 마필이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못 뛰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마필인데, 이번에 이제 사토시가 계승하던 마필을 전격적으로 7시대로 교체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능력이나 전개로 봤을 때는 가장 유리한 마필이면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란 각오로 10번 무한열정을 가져가고, 자, 여기 10번 무한열정이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상대마 중에서도 3도 정도의 이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우라 충분히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이번 오경주 역시도 중배당 간통이 가능한 준맹이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로제 구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몰아놨죠, 제가. 이번 경주 역시도 인기마들이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경주라서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1번 장산파워가 이번 경주시에도 전개 이점을 안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게이트도 1번이기 때문에 선행승부수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장산파워는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인데, 얘가 부러질 수 있다는 가정은 깔아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1번이 부러진다고 할 것 같으면, 내지는 또 상대마 중에서 또 어떤 말들을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지, 그런 여러 부분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도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배당보다는 중배당의 가능성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은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장산파워는,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8번 토암산입니다. 회춘을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셉니다. 뭐 4세마니까 회춘까지는 안 가는 거에 맞지만 한동안 슬럼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갔다 안 갔다도 있었고, 그러니까 또 예전에는 선행 1변대의 모습이었고, 근데 근간엔 선입으로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토암산은 이편성에서도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강력한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가 있다. 자, 여기 이제 상대방으로서는 5번 슈퍼천연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충분히 단통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번 슈퍼천연과 8번 토암산, 이번 표시 꼭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지금 이제 매주 끝판대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일요경마 끝장 승부에 처해서 계속 연속 적족을 만들어내고 있는 강타인데, 자, 이번 주도 배당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적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중에 제가 미리 분석 시간에 요 경주는 제가 분석을 해드린 경주인데, 자, 먼저 3번 천지갑니다.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이번에도 충분히 1200개월을 맞이해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3번 천지가는 어찌됐든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11경주입니다. 9번 신조대업입니다. 지난번 입상 자체가 소폭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 1권의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직전 이상의 능력을 가져볼 수 있다. 무조건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창마가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11번 스트롱로드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 그래서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11번 스트롱로드가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11번은 일단 배팅권에 난처를 시키고 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마필은 뭐 6번 흥룡 같은 마필들이 뭐 인기 많은 판일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차가를 해야 되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서 이번 경기는 의외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배당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분석은 이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어떻게 할까요? 이제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강타가 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지난주 일요경마도 잘했고 그 이전 주 일요경마도 잘한 만큼 이번 주 일요경마도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믿고 끝까지 멋진 대성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